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바로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변호사입니다. 말하자면 법으로 사람 일파헤치는 일이 제 직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은 법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성실한 가정, 믿을 만한 부모, 동생.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숨이 막혀서였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 화면을 늘 숨겨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회사야, 회식이야, 친구들이야 합리적이긴 했죠. 변호사라는 직업 탓에 나도 집에 늦는 날이 많은데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던 시선의 온도가 천천히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닿는 거리도, 침대에 누웠을 때 서로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걸 바쁜 탓으로 돌리려 했던 내가 바보였죠. 결정적 장면은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뜬 거예요. 보낸 사람 이름이 보였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한 줄이었고 그 문장 하나가 제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함께하자. 그 순간 세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문을 꼭 닫고 소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습성인지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마음인지 휴대폰을 넘기게 됐고 스크롤을 내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사진, 애정 어린 호칭, 호텔 예약 내역, 통화, 녹음의 캡션 난데없이 내 삶 전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둘만의 은밀한 기억들이 내 손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 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새벽 도로를 달리며 오열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냉정 따위 다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왜 나였는지, 왜 우리 집이었는지,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다음 날 저는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직업상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가족에게서 당하는 배신은 그 무엇과도 달랐습니다. 증거 수집은 신속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부터 시작해 통화 내역 백업, 사진, 파일, 메타데이터 확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외롭게 했어요. 당신은 늘 바빴잖아요. 그 울음은 누군가를 기만하려는 자의 전형적 연기였고 판사는 그런 감정 호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륜의 사실 자체가 설령 외로움이 원인이라 해도 정당화되지는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피했고 만남 요청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내가 평생 존경해오던 그분이 저를 피하는 그 태도는 칼보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선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고 물었고 난 직업 윤리를 얘기할 처지라 모든 걸 감춰가며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 아내의 행동 패턴, 아버지의 미묘한 태도, 그리고 동생이 보여준 이상한 신경질 같은 것들, 이게 단순한 아버지 마이너스 며느리의 이탈로 결론 지어지기엔 너무 많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전문가의 눈으로 집안, 외출 내역, 만남 루트 등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도 채 안 돼 꽉 찬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속엔 CCTV 캡처, 호텔 체크인 기록, 식당 예약 로그,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는 우리 동네 근처의 한 모텔 앞에서 찍힌 아내와 동생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죠. 다른 사진은 호텔 로비에서 미소 짓는 아내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읽을수록 제 가슴은 부서졌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내가 키워준 혈육이, 내 아버지가 모두 한 장의 음모도 없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아니라 깊고 무거운 허탈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은 파도처럼 몰려와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사람에겐 두 종류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는 생리적 고통, 또 하나는 믿음의 파괴에서 오는 고통. 후자는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밤새 잠 못 이루었고, 직장에선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동료들조차 상세한 사연을 묻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눈물과 증언의 무대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외로운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고, 동생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탐정의 사진과 녹취를 마주하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법리는 단호했습니다. 분류는 이혼 사유로 충분했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있어 불이익은 불가피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그날까지 저는 법정에서 정의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아내는 재판에서 큰 책임을 졌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까지 소멸했습니다. 친정과 주변 이웃의 시선은 냉랭했고, 그 소문은 나날이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죠. 동생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인간관계는 끝장났습니다. 사회적 제재는 잔혹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업자득이라 말하겠지만, 그걸 목도하는 저 역시 인간적인 쾌감보단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단순한 벌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얽힌 실패의 결과인가. 사실 권선징악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합니다.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보는 마음은 복수심과 안도의 혼합물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회적 무대에서 지워버렸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많은 걸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 가족의 온기, 편안한 일상이 모두 소멸했습니다. 집은 빈집이 됐고, 침대의 반쪽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공들여 숨겨왔다 하더라도 결국 작은 실수 하나, 메시지 하나, CCTV 한 장, 그 모든 건 실마리가 되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논리로 정당화를 시도하고 외로움 유혹 같은 단어를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뢰를 밟은 대가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점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거나 가정 안에서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숨김은 결국 당신 자신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이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되기 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세요. 저는 늦었지만 법과 시간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정의를 얻었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속에서 저는 다시 서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관계는 연약합니다. 믿음은 쌓기 쉽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귀에 닿아 가정의 균열을 미리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쓰지만 진실인 교훈입니다.